과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A라는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B 갈아타고 C 갈아타고 D 갈아타서 지속적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혜택보다는 비과세 및 중과세 받는 데 있어서 주택수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02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상담 의뢰합니다. 2011년 4월 부천 범박동 파밀리에 아파트 미분양 난 거 3억이었으나 그 정도 금액에 사서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계약서에 도장도 받았습니다. 계약은 2009년 5월에 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채가 있는데 강원도 무실동이라는 곳에 우밀인 33평을 20년 7월에 3억에 사서 전세 주고 있습니다. 부천 아파트를 비과세 받고 팔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과거에 집값이 하락하고 정체됐던 시점, 그 시점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께서 아마 그 시점에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새로운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 만약에 우리 미분양 아파트를 양도하게 될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는커녕 양도세 폭탄 맞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뒤에 판소를 통해 두 가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하게 대응 및 전략,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과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알기 쉽게 어떻게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제안이 왜 우리 사연자분께 더 적합한 제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2주택자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여기 그린벨트를 허물고 요 파밀리에 포레스트 아파트를 이제 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전 당시에는 뭐 LH 아파트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소세울역 바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소사역과 부천역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방의 강원도 원주에 아파트를 또 한 채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 지역은 이제 무실동 지역인데 명륜동과 함께 가장 원주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주변으로 이제 학군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밀인 뿐만 아니라 요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 전부 다 좋은 아파트다. 그래서 원주는 한 2, 3년 뒤에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이 나올 아파트이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어느 정도 적정 시점에 우리가 매도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또 보면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 부천 범박동에 위치하고 있는 포레스트 아파트와 B의 강원도 무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밀인 아파트, 이렇게 2주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범박동에 있는 아파트 취득했던 당시에 그 분양 가격이 얼마였냐, 취득이 한 3억 정도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3억.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 시세가 약 한 5억 8천 정도의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무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밀인 아파트,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취득 금액이 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를 보게 되면 시세가 한 4억 초반, 한 4억 한 2천 정도 가격으로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우리 A라는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셔서 요 C라는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일시적 2주택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일시적 2주택 대상자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2주택자이다. 2주택. 자, 그렇지만 우리 사연자분께서
예전 당시에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미분양 아파트 조특법에 따라서 이 아파트 그 당시에 취득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먼저 양도하고 실하는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과연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이렇게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라서 미분양 주택, 요 미분양 주택 취득하게 될 경우에 특례 혜택을 부여했었습니다. 양도세 특례 혜택. 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 이외에 전 지역, 모든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 서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에 있는 과밀 억제 권역이 있습니다.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지 면적으로 봤을 때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또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연면적 기준입니다. 연면적 기준 149제곱미터 이하, 이 면적 기준이 충족이 돼야만 한다. 자, 그러면 대지 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한 200평 정도 되는 대지이죠.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 단독주택에 대한 이런 적용 기준이었고, 이 연면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9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 그러면 전용 45평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공급 면적으로 보면 한 50평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50평 이하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과밀 억제 권역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 조특법에 따른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주자의 입장에서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거주자 기간에서 봤을 땐 2009년 2월 12일에서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한 분들, 이런 분들만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거주자도 있죠. 거주하지 않고 전세 끼고 일단 매매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09년 3월 16일에서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비과세에 있어서 또는 양도세 중과세에 있어서 주택수거에 제외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혜택.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취득일로부터 어떤 혜택을 주냐면 5년 내에 양도하게 될 경우에 10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데 산출세액에서 100%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과밀억제 권역 같은 경우엔 100%가 아니라 60% 감면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감면 특례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농특세가 붙습니다. 농특세 20%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산출세액에 농특세 20% 적용을 받는데 농특세 자체가 없다. 그래서 98조의 3에 해당되는 주택은 농특세가 없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취득일로부터 만약
5년 내가 아니라 5년 이후에 양도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우리 5년 동안 발생된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금액이 있습니다. 발생된 양도소득금액. 이거를 차감하고 이제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그래서 발생된 양도소득금액.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도대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이 기준이 어떤 금액을 뜻하는 건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좀 풀어드린다면, 우선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것, 이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걸까요? 자, 양도차익이 있죠? 양도차익에서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을 합니다. 장특공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요 산출세액은 어떻게 나오냐? 자, 이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그리고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그리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세율. 그게 산출세액이다. 산출세액. 그리고 양도세액이 있죠? 납부세액. 요 양도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우리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그러면 양도세액이 나온다. 양도세액.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적용되죠? 지방소득세가 적용된다. 자, 그러면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명칭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금액이 산출되는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의 주택을 보게 되면 서울 이외의 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부천 지역이죠. 그래서 1번 사항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 과밀 억제 권역 지역이냐? 우리는 그 94년 이후부터 과밀 억제 권역으로 부천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특법 98조의 3에 해당되는 지역은 분양 계약 당시 과밀 억제 권역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삼아서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분양 계약했던 2011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부천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면적 기준 149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여기 2번 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84 타입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적용받는다. 세 번째, 우리는 실거주자였죠. 그러면 2009년 2월 12일에서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이 아닙니다. 분양 계약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계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09년 5월이기 때문에 또 3번에 속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 1번부터 3번까지 해당이 되신다면 비과세와 중과세에 있어서 그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세에서 제외된다. 요 기준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아파트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고 한다면 2011년에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한다면 2016년 그 안에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됐을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 감면이라고 했죠. 그죠? 산출세액의 100% 감면. 여기 원래 농특세 20%가 적용되는데 이 농특세도 제외됩니다. 그러면 거의 완전히 비과세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과밀 억제 권역이었기 때문에 60%만 감면 혜택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 취득일로부터 5년이 훌쩍 넘어간 2024년 기준에서 양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 6번 사항에 우리는 양도세 계산을 따로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계산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총 양도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에서 분모와 분자로 곱하고 나눠줍니다. 자, 우선적으로 분자인 경우에는 5년 이후에 기준시가. 그럼 5년 이후라고 한다면 2011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5년이면 2016년도의 기준시가. 그리고 여기서 차감을 해야 되는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언제죠? 2011년입니다. 2011년. 이게 이제 분자가 되고, 자, 분모가 어떻게 되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자, 양도 언제 할까요? 2024년에 하죠? 자, 여기서 똑같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11년도 기준시가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5년간 발생된 양도 소득 금액이라는 게 산출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5년 동안, 왜냐면 5년 안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렇게 100% 또는 6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그런 소득 금액,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건데 5년이 훌쩍 넘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아닙니다. 딱 5년간만에 요 발생된 양도 소득 금액만 차감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취득했던 당시에 주변 시세,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보겠다. 기준시가. 그러면 이제 우리 공시가격 알림이 가시면 충분히 우리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 봤더니 얼마 정도 나오냐면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계산을 하면 3천만 원.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해준다 그랬죠? 과밀 억제 권역을 60% 감면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 금액 3천만 원에서 60% 감면을 해준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후에 요 발생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게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의 장특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지금 기준에서 5억 8천에 양도를 하고 3억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얼마일까요? 약 2억 8천이 되겠죠. 2억 8천. 그리고 장특공제는 2011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2024년에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약 한 3년 정도 보유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특공제는 26%가 적용된다. 26%. 요 나오는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인데 2억 700이 산출이 됩니다. 2억 700. 2억 700.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 그랬죠?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 금액. 5년간 발생된 양도소득 금액을 차감해야 됩니다. 자, 얼마였죠? 3천만 원에 60%. 그러면 약 1,800만 원이 됩니다. 1,800만 원. 1,800만 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억 8,90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에 세율이 38% 적용을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양도세가 얼마 나오냐면 양도세가 약 5,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5,700만 원.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이게 조특보에 포함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양도세 100% 감면받는다. 이것만 들었기 때문에 아, 양도세가 아예 비과세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과세는커녕 5,700만 원의 양도세 지불하고 C라는 아파트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계획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우선적으로 아까 이 4번 비과세와 중과세에 있어서 주택세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A라는 아파트는 우선적으로 주택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B라는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게 되면, 자, 우리는 2주택이지만 A는 비과세 받는 시점에서 주택세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우리는 1주택 B라는 강원도의 무실 우미린 아파트만 1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지금 2년 보유를 하셨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보유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B라는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시고, 그 이후에 차액분을 포함해서 부천 범박동에 있는 아파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양도하게 되면 C라는 아파트로 서로 각각 비과세를 받고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요게 이제 1안이 될 수 있는 거고, 2안으로 보게 되면 범벅동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요 강원 무실동에 있는 우민인 아파트는 어떻게 되죠?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얘는 2년만 보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 받고 양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C라는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해서, 지금 대부분 아파트가 다 비규제니까 2년만 또 보유하면 요 C라는 아파트도 또 2년 이후에 양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고 양도하고, 그래서 A라는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B 갈아타고 C 갈아타고 D 갈아타서 지속적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4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주택법 98조의 3에 우리는 해당이 되는데, 다만 전체적인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다. 일부 5년이 지난 이후에 양도하게 될 경우에 5년간만 발생된 양도 소득금액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데, 이것도 주변 시세에 따라서 혜택 받는 게 아니라 기준 시가로 적용받게 되는 거다. 기준 시가로. 그래서 공시 가격으로 기준화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1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5년간 발생된, 그러면 2011년에서부터 2016년간 발생된 요 기준 시가의 양도 차익에 따라서 우리가 감면 혜택을 받는 건데, 2016년도까지 이 부천에 있는 아파트가 막 급격하게 상승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상 큰 혜택은 없다. 그럼 우리한테 큰 혜택은 뭡니까? 이런 감면 혜택보다는 비과세 및 중과세 받는 데 있어서 주택수 제외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택이지만 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또 B라는 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또 다른 아파트로 계속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또는 B를 비과세 받고 또 A도 비과세 받고 또 다른 상급지 C라는 아파트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1안과 2안을 제안해 드리고, 다시 세부적인 내용은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하게 다시 물건 추천 및 또 세부적인 전략 다시 한번 세우셨으면 합니다.